이것은 퍼셉트론이라 불리는 인공신경망입니다. 퍼셉트론은 퍼셉션과 뉴런의 합성어로서 인간 뇌를 구성하는 뉴런을 수학적으로 모방한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x1부터 xn은 퍼셉트론에 입력되어지는 값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w1부터 wn은 각 입력값에 곱해지는 가중치입니다. 영어로는 weight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b라고 하는 것은 편향, 영어로 바이어스라고 하는 건데 입력에 상관없이 항상 최종 출력에 더해지는 값입니다. 여기 y는 퍼셉트론의 최종 출력을 말합니다. 퍼셉트론의 출력은 1 또는 0이 됩니다. 퍼셉트론의 출력 계산 방법은 단순합니다. 입력이 x1부터 xn까지 주어졌다고 했을 때 이 입력들을 가중치와 곱해서 더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이어스를 더해줍니다. 이 결과값을 주어진 입력에 대한 WS라 하겠습니다. 퍼셉트론의 출력은 이렇게 계산한 WS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1을, 그렇지 않고 WS가 0보다 작으면 0을 출력하는 규칙을 가집니다. 퍼셉트론을 가지고 사람의 음식 선호도를 모델링할 수 있을지 보려고 합니다. 이 퍼셉트론은 모델에 입력된 음식을 좋아할 경우 1을 출력하고 입력된 음식을 싫어할 경우 0을 출력합니다. x1은 입력된 음식이 파인애플인지 아닌지 여부를 1 또는 0으로 표현하는 값입니다. x2는 입력된 음식이 피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1 또는 0으로 표현합니다. 이제 모델에게 음식을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파인애플 변수인 x1을 1, 피자 변수인 x2를 0으로 설정하면 입력된 음식이 파인애플임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x1을 0, x2를 1로 설정하면 입력한 음식이 피자임을 의미합니다. 한편 이렇게 x1, x2를 모두 0으로 설정하면 파인애플도 피자도 없으므로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즉 금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x1, x2를 모두 1로 하면 입력된 음식은 파인애플과 피자를 조합한 것, 즉 파인애플 피자를 의미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두 입력 변수의 조합을 이와 같이 벡터로 묶어서 x 금식, x 파인애플, x 피자, x 파인애플 피자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퍼셉트론의 출력 계산 방법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이제 앞서와 같은 구조의 퍼셉트론으로 A라는 사람의 음식 선호도를 모델링하려고 합니다. A는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이 금식은 싫고 파인애플은 좋으며 피자는 싫고 파인애플 피자도 싫습니다. A의 이런 취향을 퍼셉트론으로 표현하려면 퍼셉트론의 가중치 W1을 1, W2를 -1 그리고 바이어스를 -0.5로 하면 됩니다. 과연 그렇게 했을 때 퍼셉트론의 출력 결과가 A의 취향과 일치하는지 확인합시다. 먼저 X 금식에 대한 y값을 계산해 봅시다. 이를 위해서 x 금식에 대한 ws 값을 먼저 계산하면 먼저 이 가중치들과 x 금식 벡터의 원소들을 곱해서 합쳐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 결과에 b값을 더해주면 됩니다. 최종 결과는 -0.5가 나오고 이는 음수이므로 x 금식에 대한 y값은 0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머지도 모두 계산해보면 이 퍼셉트론은 A의 취향을 올바르게 계산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사람 B의 음식 취향을 모델링할 수 있을지 생각해봅시다. B는 금식, 파인애플, 피자는 모두 싫고 파인애플 피자만 좋아합니다. 이 경우 퍼셉트론의 가중치와 편향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까요? W1을 0.3, W2도 0.3 그리고 바이어스를 -0.5로 놓으면 B의 음식 취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이죠. 여기서 가중치와 편향을 설정한 의도를 살펴보면 W1과 W2 각각은 B와 합쳐졌을 때 0보다 작은 수가 되지만 W1과 W2의 합은 B와 합쳐졌을 때 양수가 되도록 해서 X1과 X2 두 입력이 모두 1로 설정되었을 때만 출력 Y가 1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C의 음식 취향은 금식은 싫지만 그 외에 파인애플과 피자 그리고 파인애플 피자 모두 좋습니다. 이를 위한 가중치는 W1은 0.1, W2도 0.1 그리고 바이어스는 -0.01로 한 것입니다. Y 출력은 이와 같이 C의 음식 취향을 잘 설명합니다. 여기서 가중치와 편향은 B 값 자체는 음수로 되어 있으면서 W1과 B의 합도 양수이고 W2와 B의 합도 양수가 되도록 의도한 것입니다. 이제 D의 음식 취향을 봅시다. 금식은 싫고 파인애플과 피자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둘의 조합인 파인애플 피자는 싫어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퍼셉트론의 적절한 가중치와 편향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을 말하면 어떤 가중치와 편향도 위와 같은 취향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떤 취향은 퍼셉트론으로 설명 가능하고 어떤 취향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이유로 그와 같은 차이가 생기는 건지 퍼셉트론이 수행하는 연산에 대해서
다시 살펴봅시다. 입력 벡터 x가 이렇게 x1, x2라는 두 원소를 가지고 있을 때 그에 대응하는 가중치 w1, w2가 있어서 대응되는 가중치와 입력값의 곱을 모두 합한 다음 바이어스를 더해서 x에 대한 WS를 구합니다. 그리고 WS의 부호에 따라서 퍼셉트론의 출력은 1 또는 0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x1, x2라는 입력을 하나의 벡터로 묶었던 것처럼 가중치인 W1과 W2도 W라는 벡터로 묶어서 표현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 시그마 연산으로 표현된 부분은 사실 가중치 벡터 W와 입력 벡터 X의 내적을 계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퍼셉트론이 하는 일은 가중치 벡터와 입력 벡터의 내적을 구한 뒤 거기에 바이어스를 더해준 값의 부호에 따라서 1 또는 0의 출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연산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면 벡터의 내적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벡터의 내적은 이와 같이 x와 y 두 벡터가 있을 때 같은 위치의 원소들 간의 곱을 합한 것입니다. 내적은 두 벡터를 입력받아 하나의 실수를 출력하는 일종의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적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봅시다. 먼저 이중 선형성이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입력받은 두 벡터 중 한 벡터에 k배를 하면 그 내적의 결과가 k배가 되고, 이처럼 앞에 입력된 벡터가 두 벡터의 합인 경우 그 합이 이런 식으로 분배가 되고, 또 뒤에 입력된 벡터에 대해서도 똑같이 분배가 되는 이런 성질을 말합니다. 또 대칭성이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는 내적에 입력된 벡터의 순서가 뒤바뀌어도 결과가 동일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두 벡터의 내적이 0보다 큰 것은 그 벡터가 0벡터가 아닌 것의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반대로 동일한 두 벡터의 내적이 0인 것은 그 벡터가 0벡터인 것의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두 벡터의 내적은 그 벡터의 크기의 제곱과 같습니다. 2차원 실수 벡터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x1, x2라는 두 원소를 가진 벡터 x에 대해서 그 벡터의 크기는 원점으로부터 그 벡터의 화살표가 가리키는 위치까지의 거리와 같을 것입니다. 그 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이와 같을 것이고, 이것이 곧 x의 크기입니다. 한편 벡터 x의 자기 자신과의 내적을 생각해 봅시다. 그 값은 이와 같이 계산될 것이고, 이는 곧 x의 크기의 제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x와 y가 선형 독립인 벡터이고 t가 임의의 실수라고 합시다. 두 벡터가 선형 독립이란 것은 간단히 말해 y가 x의 상수배로 나타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tx 플러스 y는 0벡터가 아닙니다. y가 x의 상수배가 아니므로 어떠한 tx도 마이너스 y와 같아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tx 플러스 y는 0이 아닌 어떤 벡터이므로 이 벡터를 자기 자신과 내적하면 그 값은 0보다 큽니다. 내적의 이중 선형성에 의해서 앞에 벡터가 이렇게 분배되고 뒤에 벡터가 또 이렇게 분배됩니다. 마찬가지로 내적의 이중 선형성에 의해서 벡터에 곱해진 스칼라들은 모두 내적 바깥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내적의 대칭성에 의해서 x와 y의 내적은 y와 x의 내적과 같으므로 이를 정리하면 이렇게 t에 대한 2차 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초의 조건에 의해서 이는 0보다 큽니다. 이 식이 임의의 실수 t에 대해서 그 값이 0보다 크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그 값이 0이 될 수 있는 실수해가 없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이런 형태의 2차 방정식을 생각해 봅시다. 이에 대한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로서 d가 만약 0보다 크면 주어진 2차 방정식은 두 개의 실수해를 가집니다. d가 0이면 중근, 즉 한 개의 실수해를 가집니다. d가 0보다 작으면 실수해를 가지지 않습니다. 이 식이 0과 같은 경우에 대한 판별식을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 부등식이 성립함으로 인해서 판별식 d는 0보다 작을 것입니다. 이 부등식을 정리하면 이런 부등식을 유도할 수 있는데 이를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 합니다. 이는 x와 y가 선형 독립인 경우에 대한 얘기입니다. 만약 x와 y가 선형 독립이 아니라고 합시다. 그러면 y는 어떤 실수 a에 의해서 x의 상수배로 표현될 것입니다. 이제 x와 y의 내적의 제곱을 생각하면 x와 ax의 내적의 제곱이 되고, 내적의 이중 선형성에 의해서 a를 바깥으로 빼면 a제곱으로 나온 다음 x와 x의 내적을 제곱한 것을 곱한 꼴이 될 것입니다. 제곱을 풀면 a 곱하기 a 그리고 x끼리의 내적과 또 x끼리의 내적을 곱한 것이 될 것입니다. 내적의 결과는 모두 실수이므로 실수끼리 곱하는 순서를 바꿔도 문제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꼴이 되고, 내적의 이중 선형성에 의해서 이 a들을 이 안으로 다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와 같이 될 것이고 AX가 Y에 해당하므로 X 간의 내적과 Y 간의 내적을 곱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이것이 같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는데 이것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서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모든 경우의 두 벡터는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x와 y가 모두 0벡터가 아니라고 해봅시다. x와 y 두 벡터는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만족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는 두 벡터가 선형 독립이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양변을 우변으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자기 자신과의 내적은 그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곱을 묶으면 이와 같이 됩니다. 이는 제곱 안에 있는 수의 범위가 -1부터 1 사이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두 벡터의 내적을 두 벡터의 크기를 곱한 수로 나누면 그 값의 범위가 -1부터 1 사이가 됩니다. 그런데 범위 -1과 1 사이는 삼각함수 코사인의 범위와 같습니다. 즉 적당한 세타가 있어서 코사인 세타를 이 식의 값과 대응시킬 수 있는데 그러한 세타를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세타의 범위를 0부터 파이 사이가 되도록 제한하면 코사인의 역함수 아크 코사인을 양변에 적용해서 두 벡터 사이의 세타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다시 퍼셉트론으로 돌아옵시다. 퍼셉트론은 주어진 입력값에 대해서 여기 WS라는 값을 얻어내고 그 값의 부호에 따라서 1 또는 0을 출력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WS를 얻어내는 것은 사실 가중치 벡터 W와 입력 벡터 X 간의 내적을 구한 다음 거기에 바이어스를 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특별하게 바이어스가 0인 경우를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x에 대한 ws 값은 그냥 w와 x의 내적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두 벡터의 내적을 두 벡터의 크기의 곱으로 나눈 것이 코사인 세타와 같음을 보였습니다. 세타는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가 됩니다. 여기서 좌변의 분모를 양변에 곱하면 이렇게 되고 이것이 곧 x에 대한 ws 값입니다. 퍼셉트론의 출력은 결국 이 WS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1을, 그렇지 않으면 0을 출력한다는 점을 기억합시다. 그러면 WS의 부호가 어떻게 결정될까요? 먼저 여기 W와 X의 크기는 음수가 될 수 없으므로 결국 코사인 세타 값에 의해서 WS 값의 부호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의 부호는 어떻게 결정되죠? 먼저 세타가 코사인의 역함수를 생각할 수 있도록 0부터 파이 사이의 값으로 제한되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세타, 즉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가 90도보다 작거나 같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0보다 작다는 것은 그 각도가 90도보다 크다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퍼셉트론은 가중치 벡터 W와 입력 벡터 X 사이에 이루는 각도가 90도보다 작으면 1을 출력하고 각도가 90도보다 크면 0을 출력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즉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 90도는 일종의 경계선 역할을 합니다. 2차원 평면에서 이 상황을 이해해 봅시다. 여기 가중치 벡터가 이런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가중치 벡터와 각도가 90도인 즉 수직인 방향으로 이런 경계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경계선을 결정 경계, 영어로는 디시전 바운더리라고 부릅니다. W와 이루는 각도가 90도 이하인 모든 벡터는 결정 경계를 기준으로 이쪽 평면에 위치할 것입니다. 입력 벡터가 이쪽 평면에 위치하면 퍼셉트론은 1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W와 이루는 각도가 90도보다 큰 모든 벡터는 이쪽 반대 평면에 위치할 것입니다. 입력 벡터가 이쪽 평면에 위치하면 퍼셉트론은 0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WS를 구하는 과정에서 바이어스가 0이라고 가정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바이어스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바이어스가 0인 경우 퍼셉트론에 0을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적도 바이어스도 0이므로 WS가 0이 되고 이는 0 이상의 값이므로 퍼셉트론의 출력은 1이 됩니다. 바이어스가 -1인 경우는 어떨까요? 내적은 마찬가지로 0이고 바이어스가 -1이므로 WS가 -1이 되어 퍼셉트론의 출력은 0이 됩니다. 여기서 동일한 입력에 대해서 퍼셉트론의 출력이 달라진 것은 바이어스가 결정 경계를 평행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위치한 0벡터는 기존에 바이어스가 0일 때는 딱 경계 위에 있어서
퍼셉트론의 출력이 1이 되었지만 이를 평행이동시킨 결정 경계 입장에서는 W의 방향을 기준으로 반대평면에 속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출력이 0이 됩니다. 바이어스를 양수로 하면 이처럼 반대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한 것이 됩니다. 정리하면 가중치 벡터 W는 결정 경계의 각도를 결정하며 바이어스는 결정 경계를 평행이동시킵니다. 퍼셉트론은 결국 평면 위의 점들을 결정 경계에 해당하는 직선을 가지고 두 가지 부류로 나누는 작업을 합니다. 이제 아까 퍼셉트론이 표현할 수 없었던 사람 D의 음식 취향을 다시 한번 봅시다. 파인애플과 피자는 각각 좋아하지만 금식과 파인애플 피자는 싫어했었죠. 이 네 가지 입력 벡터가 가리키는 좌표를 평면상의 점으로 표현하되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에 따라 색깔을 구분해서 표현하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자, 이들을 하나의 직선을 그어서 두 개의 부류로 나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 같은 색깔을 가진 점들끼리 같은 부류가 되도록 직선을 그릴 수가 있을까요? 어떤 직선을 그려보아도 그런 식으로 나누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형 분리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이와 같이 점들의 집합이 두 개 주어졌을 때 평면상에 하나의 직선을 그어 같은 집합의 점들끼리만 같은 평면에 속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면 이 두 집합이 선형 분리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듯이 선형 분리 가능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퍼셉트론은 선형 분리 가능한 문제만을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많은 문제들은 이런 파인애플 피자에 대한 문제처럼 선형 분리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다가가기 위해선 퍼셉트론을 2층 이상의 구조가 되도록 쌓아야 하는데 그런 구조를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 합니다.